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세상을 바꾼다. 그의 이름은 정주영. 가난 속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남자. 그는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해보지 않은 일이 있었을 뿐이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도전 기록이었다. 넘어져도 일어났고 막히면 길을 만들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단지 아직 안 해본 일이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은 포기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세계를 세웠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뒤집었다. 해보기 전엔 모른다. 그의 부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조용히 세상을 향한 감사의 미소였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돈보다 큰 것을 남겼다. 그가 남긴 건 회사가 아니라 한 세대의 철학이었다. 이 영상은 한 남자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다. 지금 당신 앞에도 넘기 힘든 벽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실패는 없다. 해보는 자만이 부를 얻는다. 실패는 없다. 배움만 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로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실패도 실패라 부르지 않았다. 정주영은 말했다. 내가 넘어졌던 자리엔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살 무렵이었다. 쌀가게, 정비소, 운송업, 심지어 소규모 건설업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어느 날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방법을 배웠다. 그 말 속에는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 실패란 끝이 아니라 시작의 과정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은 멈춘다. 정주영은 멈추지 않았다. 정주영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다. 밥 한 끼도 어려운 시절 그는 나무를 베고 쌀 한 토를 아껴서 가족을 도왔다.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배웠다. 누구도 나를 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구해야 한다. 그 깨달음은 평생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첫 번째 쌀가게를 열었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사람들은 외상으로만 쌀을 가져갔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는 종이에 이렇게 썼다. 사람을 믿는 건 좋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 문장이 훗날 현대그룹의 경영 원칙이 된다. 실패에서 배운 문장 하나가 훗날 수천억의 가치를 만든다. 정비소를 시작했을 땐 엔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는 직접 손을 더럽히며 하루 종일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았다. 밤엔 기술서를 베개 삼아 잤다. 며칠 뒤 그는 처음으로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계도 사람도 진심으로 다루면 돌아간다. 그는 실패 속에서 기술을, 기술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세 번째 사업은 운송업이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했지만 폭우가 내려 산길이 끊기자 모든 짐이 손실됐다. 모든 돈을 잃은 그날 그는 트럭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차가 내 마지막이 아니다. 내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는 위기 속에서 다시 출발했다. 그의 인생엔 언제나 세 단어가 있었다. 결심, 행동, 배움. 그는 말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았다. 다만 배운 걸 버리지 않았다. 정주영에게 배움은 학교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기름 묻은 손, 망가진 엔진, 흙먼지 속의 공사 현장.
그것이 그의 교실이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말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연습이다. 정주영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시도한 일이 잘 되지 않은 적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이 그걸 증명했다. 그는 실패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의 노트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배운 것은 잊지 않는다. 배움이 곧 자산이다. 그에게 불안 돈이 아니라 축적된 배움이었다. 그 배움이 쌓여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성공의 비밀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보다 먼저 배웠고 남보다 오래 배웠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정주영의 철학은 단순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는 가난 속에서 결심했고 실패 속에서 배웠고 배움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배움의 연속이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그의 부의 철학을 완성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리더가 드러난다. 사람은 평화로울 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는 더 단단해졌다. 그는 말했다. 조용할 때는 누구나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다. 도로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런 나라에서 현대건설을 세웠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다. 위기는 모두가 물러서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앞으로 나섰다. 현대건설이 첫 대규모 도로공사를 맡았을 때 비는 멈추지 않고 내렸다. 진흙은 무너졌고 장비는 망가졌다. 모두가 포기하자 정주영은 직접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공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가 시작이다. 그 말 한마디가 수백 명의 인부를 다시 일으켰다. 그는 책상에서 지시하지 않았다. 현장 한가운데에서 함께 일했다. 리더는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몸으로 움직인다. 위기 속에서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폭우가 내리고 자금이 막혀도 그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길은 항상 만들어지는 법이다. 그의 그 한마디는 수많은 두려움을 잠재웠다. 사람들은 그가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었다. 정주영의 리더십에는 공포 대신 신뢰가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가 걸으면 모두가 따라왔다. 그의 비서는 이렇게 회상했다. 회장님은 지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방향을 주는 분이었다. 리더는 설명하지 않는다. 존재로 증명한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한국을 덮쳤다. 모든 기업이 멈췄다. 그때 정주영은 중동으로 간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회사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모래도 길이 된다. 사막에도 도전이 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냈다. 한국 건설의 역사가 사우디의 모래 위에서 시작됐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겐 문이다. 두려운 자에겐 벽이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공사가 지연될 때 그는 기술자가 아닌 인부의 얼굴을 먼저 찾았다. 기계는 멈춰도도 사람의 마음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의 리더십은 기술보다 인간이었다. 그는 믿었다. 사람을 지키면 회사는 저절로 살아난다. IMF 외환 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진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가 평생 몸으로 배운 진리였다. 돈은 잃어도 된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정주영은 리더로서 항상 앞에 섰다. 그는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고 성공의 공은 남에게 돌렸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당신들이 해낸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그에게 리더십이란 명령이 아니었다. 함께 가는 용기였다. 그는 말했다. 리더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다. 그가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웃을 때 사람들은 느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열었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는 도전했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다. 믿음의 표시였다. 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해보기 전엔 모른다. 그 한마디가 한국 산업의 역사를 바꾸었다. 돈보다 큰 신념.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념이다. 신념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의 인생은 그 한 문장을 증명하는 긴 여정이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돈은커녕 먹을 것도 부족했다. 그때 정주영은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은행은 웃었다. 보증도 없고 자본도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보증은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제 신용이 제 자본입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었다. 그의 서류에는 돈 대신 신뢰가 있었다.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졌다. 그의 신용은 점점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현대가 맡으면 된다. 정주영이 약속했으니까. 그 한마디가 바로 현대그룹의 브랜드 가치였다. 광고보다 강한 건 신용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공사 중 돈이 늦게 들어왔다. 은행은 자금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주영은 직접 찾아가 말했다. 지금 포기하면 한국의 신용이 무너집니다. 그는 담보도 없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금을 이어갔다. 그리고 약속대로 공사를 제때 완성했다. 그 일 이후 해외 금융기관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The man whose word is worth more than gold. 그의 말은 금보다 가치 있다. 정주영에게 신념은 종교와 같았다. 그는 거짓말 분은 나눌 때 완성된다. 정주영은 평생을 일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일보다 사람, 돈보다 마음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일로 부자가 되었지만 나눔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부는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말했다. 부는 혼자서 쌓는 게 아니다.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 그에게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부의 마지막 단계였다. 1970년대 후반, 현대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공장, 도로, 조선소, 모두 그의 결심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 뒤에는 그를 따라온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공장이 이익을 내면 그는 제일 먼저 직원 복지기금을 늘렸다. 이익은 혼자 버는 게 아니다. 함께 나누어야 다시 돌아온다. 그의 경영실에는 언제나 두 개의 상자가 있었다. 하나는 회사 이익 상자, 하나는 사람의 상자. 그는 두 번째 상자를 더 소중히 여겼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언제 부자가 되셨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새 집을 살 때. 그의 눈엔 진심이 있었다. 그에게 불안, 다른 사람의 웃음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는 남의 행복을 자신의 부로 여겼다. 정주영은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인 이전에 국가의 일꾼이었다. 전쟁 후 복구 사업, 도로 건설, 학교 후원, 재해 복구 기금. 그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먼저 올라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내 돈의 일부는 나를 키워준 나라의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한국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되었다. 부는 쓰여질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그는 특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던 그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장학재단을 세웠다. 나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배우게 하고 싶다. 그 재단에서 자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산업과 과학을 이끌게 된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부다. 그의 나눔은 화려하지 않았다. 신문에 나오지 않았고 기념비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진짜 나눔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익명으로 기부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몰랐다. 그 도움의 손이 정주영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나눔이 세상을 조용히 바꾼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주시기만 하십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주는 게 남는 거다. 그 한 문장은 수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되었다. 그는 부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쌓으면 썩는다. 흘려보내야 새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그의 나눔은 늘 순환이었다. 그는 돈을 나누고 그 돈은 다시 누군가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돈을 돌게 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았다. 노년이 되어도 그의 나눔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병원, 학교, 복지시설을 세웠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이 돈은 내가 번 게 아니다. 세상이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에게 부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가진 것, 그리고 나누고도 행복한 마음. 그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평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눔으로 불을 닫고 마음으로 인생을 열었다. 결심의 철학, 끝까지 간다. 정주영은 평생 동안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았다. 해보기 전엔 모른다. 그는 그 한 문장으로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건 무리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해보자. 그에게 결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는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고 두려움보다 빨리 시작했다. 결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철도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요. 그때 정주영은 단호히 대답했다. 배를 만들면 되죠. 그의 눈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영국의 조선소에 찾아가 조선 기술도 설비도 돈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웃었다. 미스터 정, 그건 꿈이에요. 정주영은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엔 조선 영원한 부, 마음의 자유. 사람들은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산다. 하지만 정주영은 마지막에 깨달았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다. 그의 삶의 끝에는 화려함도 경쟁도 욕심도 없었다. 대신 한 가지, 마음의 자유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내내 일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의 꼭대기에서 그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돈은 많아졌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때 그는 진짜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부는 쌓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는 어느 날 산책 중에 공장 앞에서 일하는 젊은 인부를 보았다. 그 청년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웃고 있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이미 부자구나. 그때 그는 깨달았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걸.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내가 가진 건 많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진 건 최근이다. 그의 평화는 돈에서 오지 않았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얻은 결과였다. 부의 마지막 단계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는 말년에 집무실보다 정원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꽃을 가꾸고 나무를 손질하며 말했다. 이제는 세상을 조금 멀리서 보고 싶다. 젊을 땐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노년엔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진짜 부자의 얼굴이 되었다.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지금 무엇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 내가 스스로 걸어서 출근한 것. 그 단순한 대답은 수많은 젊은이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에겐 그것이 진심이었다. 진짜 부자는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주 말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잃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놓는 이야기였다.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마지막엔 자신조차 내려놓았다. 그 평온함이 그의 마지막 부였다. 그는 가끔 직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은 계속 나아가라. 부는 세대를 넘어야 한다. 그의 부는 돈이 아니라 정신의 유산이었다. 진짜 부는 상속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감사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행복했다. 내 삶은 후회가 없다. 그의 말은 숫자가 아닌 평생의 결산이었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남아있다. 끝까지 해보자. 그 결심은 세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가난에서 시작했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끝까지 해보자.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오늘 당신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울림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결심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정주영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의 영감이 되기를. 정주영의 영원한 부의 철학, 실패는 없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